특히 안 먹는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요. 특히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도 많고, 하지만 좋다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 간헐적 단식이 과연 정말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죠?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16대 8이라고 하는 16시간 공복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 끼만 걸으면 됩니다. 점심을 걸을 것이냐, 아침을 걸을 것이냐, 저녁을 걸을 것이냐, 우리 한 끼를 걸러버리면 되는데, 특히 이제 아침이나 저녁이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점심을 굶어봐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은 굶게 되면 점심을 먹고 다음 날까지 16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아침을 굶는 것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진짜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아침 굶지 마세요. 절대 아침 굶지 마시고 저녁을 굶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나 소화 기능이나 소화액의 모든 부분들이 아침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저녁에 가장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단식,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낭비한다고 할까요?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최고 좋은 그 상황에서 아침을 굶어버리는 것보다는 저녁을 굶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녁에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막 과식을 하거나 새벽 1~2시까지 음식을 먹었는데 아침에 또 먹어, 그러면 그것도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안 먹는 게 가장 몸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위장이 저녁 시간이 되면 되게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위장 상태가 정지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굶는 거 절대 반대하고요. 저녁을 굶는 거 추천합니다.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잘 먹으면 됐어요. 뭐 기름진 것이든 뭐 고기든 우유든 뭐든지 그냥 잘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잘 먹으라는 인사가 있죠. 잘 먹었냐, 아니면 많이 먹었냐, 아니면 뭐 식사하고 밥은 먹었냐, 이런 인사들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사실 못 먹고 살던 어떠한 그 시대를 연상하기 좋은 어떠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만나는 어른분들 중에는 몸이 조금만 마른 분들을 보면 약간 가엽게 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좀 이렇게 찌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벌써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없이 살던 우리나라의 그 시간들이 벌써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기타 질병들이 생기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절제 문화라든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제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부족보다는 이제는 칼로리, 특히 영양 과다가 굉장히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영양 과다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것이 뭐 디톡스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차라리 덜 먹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소식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거의 다 아는, 건강에 대한 지식이 흙이 없어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지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이 계속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는 소화를 빨리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뭐 설탕이라든지 당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공복 시간이 늘어나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세포를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태워지면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살들이 이제 사실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 체중이 정상 체중에서 10kg, 한 15kg, 20kg 과체중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칼로리를 줄여서 뭐 살을 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방세포를 분해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뭘까? 뭐 살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가장 빨리 변화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 깨끗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소화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세포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잖아요. 이 독소가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저는 해독이라고 생각합니다. 1935년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칼로리를 60%만 섭취한 쥐가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지 않으면 하루의 칼로리의 약 한 30%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장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장수 유전자가 켜진다든지 소화관이 건강해진다든지 아니면 간이나 신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칼로리가 없는 영양소는 별로 안 먹어요. 사실 섬유질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효소 이런 것도 별로 안 먹는 대신에 칼로리가 있는 그 음식은 거의 한 배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양은 적게 먹어도요, 칼로리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복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이 공복감을 느끼는 그 자체가 우리 생명력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공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몸에 음식이 안 들어오구나, 이런 일종의 위기 상태가 오면 이때 이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그때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증가하거나 이제 또 몸이 좋아지거나 순환이 잘 되거나 대사활동이 잘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몸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간식을 많이 하거나 저녁 늦은 식사를 하거나 하면 이게 아예 없어진다고요. 특히 이 간헐적 간식을 저녁에, 저녁 식사를 아예 안 먹는 것으로, 우리가 점심을 언제 끝나든지 간에 한 뭐 2시 안에 끝나겠죠. 그러면 간헐적 간식을 저녁 안에 안 먹으면 우리가 한 3시쯤부터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8시에 밥을 먹으면 18시간이고 우리가 7시에 밥을 먹으면 17시간이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16시간의 공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화관이 대부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장, 십이지장, 소장, 간, 특히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간이나 췌장까지도 다 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변화를 얻는 것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낭 난소 증후군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낭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2끼 식사를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 중에 뭐 혹이 있거나 이런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이 2끼 식사를 했을 때 사실 다른 질병 때문에 오고 그런 문제들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한 외국의 연구팀이 이 시간 제한 섭식이라고 하는 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즉 한 끼 먹지 않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낭종들 혹은 혹, 다낭성 어떠한 증후군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생식기의 어떤 수치들이 정상화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식기 쪽에 정말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사질환에 정말 좋아요. 이 미국 베일러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혹은 또 여러 가지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 정말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시킨 결과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대사활동이 엄청 잘 된다는 거죠. 자, 간헐적 단식은 혈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저는 2끼 식사를 꼭 권장을 하는데, 미국의 그 연구팀은 비만 환자를 2그룹으로 나눠서 간헐적 단식을 시킨 그룹과 시키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관찰했는데, 실험 참가 14주 후에 결과를 봤더니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이 체중도 줄었지만 혈압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하루 꼬박 3끼를 먹는 것보다는 2끼 먹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면역이 약하거나
세균에 감염이 잘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전혀 한 끼를 먹지 마세요. 그러면 감염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기가 내가 너무 자주 걸린다. 내가 1년에 감기 한 10번 이상 걸려. 그런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1년 내내 두끼 식사 하시잖아요. 한 번 내지 두 번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저에게 상담 받는 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1년에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간헐적 단식, 특히 두 끼 식사, 전혀 한 끼만 안 먹었더니 1년에 감기가 한 번, 많으면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거의 한 번도 가볍게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기적이었죠. 거의 감기 걸리면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10번이면 아주 자주 걸리는 건데, 근데 한 번밖에 걸리지 않았었던 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두 끼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헐적 단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간헐적 단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헐적 단식, 특히 저녁을 안 먹는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 물을 많이 마시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일 정도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서 한 분이 입소하셨고 아내분이 입소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혈액을 보니까 혈액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아서 이분이 정말 디톡스 하면 좋겠다. 근데 디톡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한번 혈액을 다시 관찰해 보자 그랬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 물을 많이 마시고 저녁 식사를 안 하셨는데요, 정말 혈액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